교통사고 나고 대응 한번 잘못하면 받을 돈도 못 받고 안 내도 될 돈까지 내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보다도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괜찮아요 이 한마디 때문에 보상을 못 받으신 분, 서류 한 장 잘못 사인해서 치료비를 놓치신 분, 합의금 받고 기초연금이 깎일 뻔한 분까지 계십니다. 이게 모두 다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은 사고 직후부터 합의까지 놓치기 쉬운 5가지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연금하고 얽혀 있어서 아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 먼저 기본 2가지만 딱 1분 만에 끝내고 바로 돈 되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증거 남기는 법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다들 사진부터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함정이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앞뒤 상황도 안 담기고 찍는 각도에 따라서 나중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보험사한테 딱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말고 동영상을 찍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동영상을 켜고 내 차랑 상대 차를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세요. 신호등 상태, 차선, 상대차 번호판까지 다 담기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찍으면서 지금 목이 좀 아프네 라고 이렇게 말로 남기세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남긴 이 목소리가 나중에 사고 때문에 다친 게 맞다라는 제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교통사고 나면 어디선가 견인차가 쓱 나타나는데요. 사설 견인차입니다. 절대 차에 손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라면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를 불러주세요. 이 번호 지금 저장해 두세요. 일반 도로라면 내가 든 보험사 견인차를 부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일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사가 서류를 몇 장 내미는데요. 이 중에 그냥 사인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의료 기록 발급 동의서입니다. 이걸 그냥 사인하게 되면 보험사가 내 옛날 병원 기록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도 허리가 아프셨네요. 이번 사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깎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기왕증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는요, 이번 사고로 치료받은 병원만이라고 이렇게 딱 범위를 정해서 사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 동의서, 이건 무조건 거절입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 합의금 깎을 수 있도록 서류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자문 안 받으면 보험금 못 드려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주치의한테 진단서 받아오겠습니다. 그걸로 대체해 주세요 라고요. 참, 서류 이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절.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서류를 지켰다면 이제는 타이밍입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몇 배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와서 빨리 합의하시면 편해요 라고 해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교통사고는요, 그 자리에서 아프지 않아도 2주, 3주 지나서 목이나 허리가 아파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디스크가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한 번 쓰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술을 했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요. 이때 보험사가 서둘러서 합의하자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제 합의하시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려는데 거기 집을 보증 좀 넣어주세요 라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손해 안 보시도록 알짜 정보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는 몰라도 내가 든 보험사는 내 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보험사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고 낸 사람하고 사고 당한 사람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다르다고 해도 보험사 직원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로 얼굴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에 한 번 사고 날까 말까 한 나하고 매일같이 일하는 저쪽 회사 동료하고 그 사람은 누구 편을 들까요? 그래서 양쪽 담당자가 적당한 선에서 슬쩍 합의해버리고 조용히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같은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건 과실 비율, 그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상대한테 얼마를 받아낼지 이건 내 보험사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줘서도 안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어떤지, 어느 병원을 갈지, 치료를 더 받을지 말지 이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전화해서 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온다면 이때 무심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병원에서 진단서 먼저 받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통화는 반드시 녹음해 두시고요. 이건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돈입니다. 내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사고 과실이 상대 60, 나 40이라고 해볼게요. 상대한테는 60%만 받고 4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줄여서 자상 특약이 들어있다면요. 이 40% 부분을 내 보험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실업비뿐만이 아니라 위자료에 일 못한 것까지 다요. 비슷한 이름의 자손도 있는데 자손은 실업비만 나와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자상으로 가입하세요. 보험료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 요즘 전동 킥보드나 배달 오토바이 보험 없이 다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치이게 되면 보상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 하나 넣으면 나, 배우자, 자식까지 걸어가다가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하실 때 설계사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상 특약이랑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넣어달라고 하세요.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이 들수록 특히 연금 받을 즈음이면 합의금 받고 나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 잘 받았다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여기서 3번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연금입니다. 합의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산이 늘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라고 명목을 딱 적어서 받으세요. 향후 치료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 소명하면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합의금이 목돈으로 통장에 쌓이게 되면 이게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혀서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던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를 매달 10몇만 원씩 더 낼 수도 있으니 이것도 향후 치료비로 명시해 두신다면 나중에 소명할 때 유리합니다. 다만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셋째, 자녀 통장으로 받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고 자식 통장으로 받게 되면 증여로 잡혀서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내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 명시해서 내 통장으로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합의서 쓸 때 이 한마디 꼭 해주세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받겠습니다.
참, 기초연금이랑 건강보험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영상은 이런 함정이 있구나라고 아시는 용도로만 봐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피해자일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는요, 누구나 사고를 낸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고를 냈을 때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 크게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걱정해주면 상대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오히려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둘째, 내 보험사에 빨리 접수하세요. 이 두 가지가 사고를 작게 끝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받을 때는 놓치지 않고 낼 때는 키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대응 잘하는 겁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서류에 의사자문 있으면 거절. 둘, 합의는 몸 다 나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셋, 합의금은 내 통장으로 향후 치료비라고 명시. 이 세 가지만 아셔도 내 정당한 목 놓치지 않고 기초연금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더 받자는 게 아니라 몰라서 손해보지 말자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가족,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